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FOMC를 앞두고 혼조세가 나타났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연준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기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연준의 발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연준에서 뭔가 폭탄 발언이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충격적인 발표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기로 갑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똑같이 하락 전환했는데요. 결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또 막판으로 가면서 힘을 냈죠.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오늘 등락의 원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차이를 만든 이 흐름의 원인은 제약, 바이오죠.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의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쪽이 조금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수급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 역시 선물 쪽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만기약 이상 매도를 했다가 또 막판에 좀 매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좀 반등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현물, 선물 이쪽에서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좀 혼조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시 강하게 반등할 만한 포인트는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이상 코스피는 섬유복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했죠. 그나마 저점에서 많이 반등했어요. 다행스럽게 보고 있고요. 분봉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약했습니다. 그래서 2시 가까이까지 약했는데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코스피는 역시 선물 쪽에서 흐름의 영향이 좀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후에 또 매수를 조금씩 해주면서 매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이 좋지를 않았어요. 외국인들, 특히 이제 현물에서 외국인 기관 다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그랬었기 때문에 개인이 1조 원 이상 또 매수를 했죠. 어쨌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좋을 수 없었고요. 코스닥도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 쪽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제약업종, 자, 제약업종이 괜찮았었죠. 그리고 또 기타 서비스 업종, 바이오 쪽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코스닥을 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반대로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섬유복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이 골고루 그래도 반등했던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음식료, 담배, 이쪽에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역시 오늘 코스닥의 포인트는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제약업종 보시면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다 빨간색으로 그랬었고요. 또 이쪽에 기타 서비스 업종도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코스닥을 움직여줬지만, 코스피는 뭔가 상승시킬 만한 요인,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4대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투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흐름이 괜찮아요. 예, 흐름이 지금 이제 이제 올해 초지 않습니까? 1월, 2월 지지부진한 흐름, 3월부터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기 종목이 일단 움직여주고 있고요. 단기 종목도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 이벤트는 끝났죠. 자, 그리고 결제자 추가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당 5일씩 추가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일씩 더 지급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딱 기간이 끝나고 그만 이제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5일 동안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종목을 추천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일요일에 게시가 되고 있고요. 4일 열람권이 5만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도 그 중에서 골라드리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녹십자 EDGC. 자, EDGC. 이 종목은 자주 언급하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자. 자, EDGC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매수,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뉴스가 있었어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녹십자가 안 보이네요. 녹십자. 자, 녹십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고점 찍고 나서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차트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좀 살짝만 조정받으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EDGC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뉴스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조정 후에 다시 또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적당히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 보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유료회원 매매 결과 상황에 따라서 공개와 생략 결정. 자, 현물은 부광약품 이트론, 하이로닉, 포스코 강판 등을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제 매도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전에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플러스 10%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아래 이렇게 플러스 20%나 플러스 10% 이렇게 했는데 10% 쪽에 왔어요. 그래서 10%로 적당히 수익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어제 685원 거의 최저점에 추천을 했어요. 685원에 추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장중에 15%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플러스 30% 플러스 15% 양쪽에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15%에 정리가 됐어요. 어쨌든 장중 매매로 15%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동전주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전주든 가격이 저렴하든 매매를 하라고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주라든지 또 재무 구조가 안전하지 않은 종목들은 장중 단타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만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재무 구조 기본적인 것 적당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15% 수익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오늘 두 종목도 정리를 했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추천한 지가 됐어요. 이전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흐름이 안 나오니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4% 조금 안 되게 수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짧게 수익 매도를 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강판 이 종목은 역시 최근에 추천을 했었죠. 추천을 해가지고 역시 단기에 좀 급등이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흐름이 안 나오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6% 조금 넘게 수익 내고 정리를 했는데요. 뭐 짧게라도 이렇게 뭐 5%든 10%든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할 생각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이 누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부터는 흐름이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컨디션이 또 좋아지고 있을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는 고점 혼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2900선을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0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단기는 양방향 공략을 하자. 역시 박스권 안에서 양방향, 그리고 장중에는 위아래 어떤 양방향으로 단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 또 단기에 강했던 개별주 이런 종목들 놀림목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놀림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기도 가능하고 단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좋은 건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단기에 상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 강하게 또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하방 공략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아주 강하게 상승한다거나 아주 크게 빠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적당히 지금 흐름 정도 이용을 해 가지고 상하방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900선은 지켜지는 모습이고요.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900선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뭐 언제든지 또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고점 박스권에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좁은 박스권으로 보이는데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국은 또 3200선까지 가거나 아니면 좀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3월 17일 1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